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분화 완화부터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슬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자영업자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폐업한 자영업자만 해도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올 상반기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 등 이제 뭐 비명 소리를 넘어서 이제 곡소리가 난다고 네. 할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높고 평균보다도 이제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되는 수준인데요. 반면에 어떤 경제의 구조는 대기업의 어떤 수출 중심 구조이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의 2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감당할 만한 이런 어떤 그 내수가 그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세 번째로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 보입니다. 네,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많습니다. 경기 불황은 물론이고 치솟는 임대료, 원자재값 상승, 여기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이쯤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징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지금 폐업 이후로 일감이 없어서 폐업한다라는 걸 꼽은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 최근에 폐업한 1인 자영업자 중 10명 중에 6명은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지금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하고도 사실 이제 무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떤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일감이 줄고 불황으로 인해서 폐업이 느는 이런 사이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폐업이 많은 업종도 보면 대부분 음식점업, 또 뭐 그 숙박업, 도소매, 네. 제조업 등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위축되고 경쟁은 과열되고 또 높은 상가 임대료 같은 이런 좀 부담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좀 어려운 요인들이다 보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살자, 장사하게 해달라. 이 자영업자들의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고요.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정부와 여당이 지금 22일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최소 7조 원 이상 규모의 어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높다 보니까 이 지원금의 6조 이상이 단기 효과를 내는데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부담 줄이는 대책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관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그 부가가치세 납입 의무 면제 기준을 기존의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음식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산물 구입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제 매입 공제라는 거는 이제 농산물 구입 가격 중에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돌려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의 공제 한도가 50에서 65%까지 늘어나고 법인의 경우도 4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런 공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6만 2천 명의 자영업자들이 총 640억의 세액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연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세 공제 한도가 기존의 5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까지 좀 현실화되고요. 그 공제 기간 도 이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영업 한 사람당 평균 한 109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무주택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상의 어떤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월세의 10%를 이제 세액 공제해주고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15% 정도 세액 공제하는 것을 2021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네, 또 여기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등도
대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카드 수수료나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이었었는데요. 결제 대행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그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 수수료를 좀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에서 한 1.8%에서 2.3% 수준으로 인하가 되고요. 이를 통해 한 총 1,000억 원 정도의 그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1% 정도로 이제 0.5%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지금 갑질 논란을 낳고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에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 적용되는 그 범위를 95%까지 이제 확대하기로 했고요.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해서 재건축을 하면 우선 입주권을 이제 허용하기로 하고 대신에 이제 우선 입주가 곤란할 경우 적정 수준의 퇴거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어떤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이런 건물주 갑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 대책으로 과연 자영업자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좀 더 좀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영업 단체들이나 소상공인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네. 거고요.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이 얘기는 결국 그 지금의 자영업자들은 비정규 그 저임금 노동자 시장과 이제 대체되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의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세 중소 상인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요즘은 자영업하시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선정 생활 카운슬러와 함께 이번에 나온 정부의 자영업 대책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